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교사 남유리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난 시간에 진도 엄청 많이 나가고 빨리 나가서 여러분 좀 빡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 이때까지 어제 했던 거랑 오늘 했던 거랑 내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해서 요약본을 파일로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약하면은 나누어 줄 거예요. 나도 이거 정리한다고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여러분이 정리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딱 요 안에서만 시험 문제 낼 거고, 딱 이거는 수능이랑 모의고사 많이 나오는 거를 위주로 정리했어요. 딱 여러분 요것만 보면 돼요. 이 부분은 교과서 안 봐도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오늘도 한번 진도를 나가봅시다. 모르는 거는 질문 받을게요. 자, 그럼 교과서 228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193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였거든요. 자, 오늘 하는 거는 1940년대 민족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입니다. 대표적인 단체, 중요한 단체, 조선의용대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임시정부, 그리고 조선건국동맹, 중요한 사람들 김원봉, 김구, 그리고 또 여운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한번 우리 자세히 볼게요. 자, 조선의용대 항일전쟁에 참전하다.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선의용대는 주로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이나 후방 공작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화북지방에서 중국 공산당의 대일항전이 강화되자 황하 북부 지역에서 일본이랑 싸움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의용대 내부에서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인 황하북지방으로 이동하여 무장투쟁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 어려운 말이죠. 자, 쉽게 말할게요. 조선의용대가 있었는데 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랑 직접 싸우는 거라기보다는 후방에서 심리전 위주로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 직접 그 일본이랑 주고받고 치고받고 싸우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조선의용대 내부에서 등장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용대가 어떻게 됐다? 내분이 일어났다. 분열되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41년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지도부와 대원들을 제외하고는 조선의용대 대부분이 화북지방 황하 북부 여기로 이동하였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하는 것을 결성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은 조선의용군이라고도 합니다. 이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호가장 전투 등에서 일본군에 승리하였다. 한마디로 얘들 분열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열됐으니까 원래 몸체였던 김원봉 부대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따로 나눠지게 되었다. 오케이? 이거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말고 또 대표적인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였다라고 하는 거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다.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은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으로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었다. 이때는 독립운동할 때 당을 만들어서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당을 만들어요. 충칭에서 창당하였다. 임시정부도 충칭에 정착하여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하고 단일 지도체제를 갖추었다. 또 중국 국민당 정부와 교섭하여 지청천의 총사령관, 이범석을 참모장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한마디로 임시정부에 직속 부대로 한국광복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원래 정부, 국가라면은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지원하면서도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구개항을 요구하였다. 쌩까세요.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일본이 참여하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민족운동 세력의 결집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 무렵 연합군이 유럽의 일부 망명정부를 승인하였다. 김원봉도 임시정부가 연합국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김구랑 김원봉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결국 김원봉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 인정받는 정부, 임시정부가 아니라 진짜 정부로 인정받기 위하여 나눠져 있는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모으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김연합 적어놨죠. 김원봉과 김구가 손을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민족혁명당을 이끌고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이제 진정으로 신간의
이제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김원봉과 김구라고 하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충칭에 남아있던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고 얘들은 지도부가 있었던 그 의용대 말하는 거예요. 김원봉은 임시정부의 군무부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명실상부한 좌우연합 정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 김연합, 김원봉과 김구가 만나서 좌우 둘이 손을 잡고 정부, 임시정부를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하였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면 임시정부의 직속부대였던 한국광복군이 정부에 속해 있는 정식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였느냐, 국가가 군대를 가지고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느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이 우리 수많이 많이 배웠던 그 군대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군대예요. 배울 곱하기 이렇게 시험에 겁나 많이 나옴. 226페이지에 나오는 거랑 연관시켜라 라고 돼 있죠.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대일 선전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임시정부는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한국 광복군의 일부 대원을 파견하여 일본군 포로신문, 정보수집, 전단 살포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시안에 주둔해 있던 지역 이름이에요. 중국 그 지역 이름. 한국 광복군 제2지대는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협력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작전을 시작하기 직전에 원폭을 맞은 일본이 항복하게 됨으로써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오케이? 이 한국 광복군이 어떤 활동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다음 조선의용군입니다. 이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의용대 중에서 우리는 일본이랑 직접 싸우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화북지대로 갔었던 걔들을 말하는 거예요. 1942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대원과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해온 한국인 사회주의자가 연합하여 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됐나? 이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말했죠, 내가 우리나라는 분단돼 있어서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 내가 짧게 정리하는 거 그것만 보세요. 됐죠? 이 페이지는 아무라 해도 한국 광복군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동북 항일 연구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원래 만주 지역에서 일본과 직접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사회주의적인 색깔이 강한 단체입니다. 얘들 소련으로 이동하다 이거 볼게요. 1940년대 들어 동북 항일 연구는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중지하고 소련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일본군의 탄압이 너무 심해졌고 그리고 또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긴장을 바라지 않는 소련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련으로 이동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나옵니다. 얘들이 나중에 그대로 북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왜냐?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회주의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됐나요? 오케이, 밑에 볼게요. 자, 국내에서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하다 나와 있습니다. 조선 건국동맹. 자, 볼게요. 중요한 사람 여운형 나와 있습니다. 여운형 사람 이름이에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운형은 이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국내에서 활동한다. 일본의 직접적인 감시 감독이 다 이루어지는 안에서도 독립운동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말고는 없었어요. 뭐만지 알죠? 전부 다 국외에서 활동을 했지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이 여운형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 엄청난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일본이 모든 정보를 제한하고 차단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1944년 비밀리에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너무 중요한 거 나왔어요. 조선건국동맹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민족연합전선을 형성한 단체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구, 김원봉이 함께 연합하여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연합한 단체였던 것처럼 조선건국동맹 역시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연합하여 만든 민족연합전선, 민족율당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얘들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전국 10개도의 지방 조직을 갖추는 정말 이제 알찬 조직이었다, 단체였다라고 하는 거. 지방 조직에는 과거 사회주의 운동이나 신간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조선 건국동맹은 농민동맹, 부인동맹 등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 일제로부터 민심이 멀어지게 하거나 전쟁 물자 수송을 방해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무장 봉기를 일으켜 독립을 쟁취하고 임시정부의 수립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일제의 패망이 확실해진 1945년 3월에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노농군을 편성할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여운형의 조선 건국동맹이 워낙 영향력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일본이 진짜 망할 것 같은 직전까지 오게 되니까 조선 총독이 여운형을 몰래 불러가지고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러면은 경찰권, 치안 유지권 이런 걸 전부 다 여운형 니네 단체한테 넘겨주겠다라고 비밀 계약까지 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미 군정이 여운형의 단체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제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 정도로 여운형의 조선 건국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단체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돼요. 됐죠? 빡세죠? 자, 내가 이제 중요한 것만 요약해 주는 시간이 오프라인 때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프라인 때 정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 그 뭐고 우리 앞에 거랑 그리고 또 오늘 배웠던 내용 영상 한 번 말고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과서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답답한 애들은 그 파일 정리된 파일 요거 있죠? 그거 한 번만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기 전에 맞다. 여운형과 관련된 동영상 내가 하나 이제 준비해놨거든요. 그거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어요. 안녕.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자유와 평등을 방해할 무슨 권리가 있는가? 조선의 독립은 세계의 대세요, 신의 뜻이요, 한민족의 각성이다. 해방 후 건준 같은 조직이 돼 있지 않았더라면 굉장한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건국동맹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해방이 되는 날부터 바로 건준이라는 게 조직이 돼가지고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치안 유지 같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됐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